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모두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30일에는 53명으로 줄어들면서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관심을 끌었던 경계경보 변경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는 4단계 경보를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하고 노슬랜드는 9월 2일 밤 11시 59분까지 4단계 경보를 유지한 다음 9월 3일부터는 3단계 경보로 완화됩니다. 오클랜드와 와이카토 경계 이남 전 지역은 8월 31일 밤 11시 59분에 3단계 경보로 완화됩니다. 8월 30일 델타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가 53명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82명, 일요일에는 83명의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학의 마이클 플랑크 교수는 감염자 숫자가 안정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약간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록다운 기간 중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전화 111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전화 111 또는 전화번호 55를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0800-559-009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중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음식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웹사이트 sva.org.nz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파이저 백신은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는 세 번째 추가 접종에 대해서 해외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뉴질랜드의 면역학자는 뉴질랜드인들이 가까운 장래에 세 번째 추가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의 슈퍼 백신이 나와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하루 9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어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파이저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델타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만 둘 다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학자인 그레엄 르 그로스 교수는 뉴질랜드인들이 곧 세 번째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월에 3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세 번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은 9월부터 접종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3차 접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3차 접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다른 브랜드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오리당은 로토루아의 격리시설을 더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보건부 장관과 고용노동부는 지역사회의 반대도 불구하고 로토루아를 포함해서 새로운 격리시설을 개발하는 문제가 고려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마오리당의 공동대표인 라위리 와이티티는 로토루아의 레이크 지역 보건국은 격리시설을 추구할 경우 다른 의료 부문에 더 많은 압력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로토루아에 더 이상의 격리시설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YTT 공동 지도자는 새로운 격리시설이 생길 경우 의료 직원과 비용을 늘리게 되고 이로써 로토루아 지역 주민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새로운 격리시설이 들어서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지고 로토루아 지역 호텔을 격리시설로 사용하면 접객업과 관광산업이 정상화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그레이트 베리어 섬도 4단계 경보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섬은 오클랜드 항구에서 거의 100km나 떨어져 있지만 오클랜드 지역과 같은 4단계 경보가 적용됩니다. 지역 이사회 이지 포드햄 회장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레이트 베리어 섬은 오클랜드 광역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4단계 경보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섬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집안일이나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고 한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포드엠 후회장은 그러나 록다운으로 인해 이 섬의 900명의 주민들 중 일부는 고기잡이나 사냥, 서핑 등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노동당이 2년 만에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스콧 모리슨 정부의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호주 연립 정부의 지지율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노동당의 지지율 아래로 떨어지면서 모리슨 정부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폴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립정부의 지지율은 36%로 떨어졌는데 이는 201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고 2019년 5월 선거 결과보다 2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은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40%까지 올라갔습니다. 호주 연립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델타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지속적인 록다운, 백신 공급 부족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가 커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선거가 치러진다면 노동당은 54%, 연립정부는 46%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모리슨 총리의 최고 지지율은 59%였습니다. 호주의 이번 뉴스폴 여론조사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유권자 1,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카불 공항에 대한 폭발을 무고하고 용감한 사람들에 대한 사악하고 기산적이며 비인간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철수 노력을 끝냈으며 지상작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군과 영국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9일 동안 호주 비자를 소지한 시민과 아프가닌을 포함해서 4,100명 이상을 대피시켰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유엔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아프가닌들이 호주에 들어올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퀸즐랜드의 트럭 운전자들이 골드코스트의 주요 고속도로를 막고 의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방침에 항의하며 북부 뉴 사우스웨일스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트럭 운전자들이 30일 아침 골드코스트의 리디 크리크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1번 고속도로를 막고 필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트럭 운송업자들은 국경을 다시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희망자에 한해 접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은 필수 근로자만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8월 30일 하루 동안 1290명의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와 하루 감염자로는 최고를 기록했고 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보건당국은 10월이 중환자실 입원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가장 심한 달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가 계속 발병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뉴 사우스웨일스의 최고 보건 책임자인 챈트 박사는 길포드, 메릴랜드, 오번, 펀치볼과 그 주변이 현재 보건당국의 가장 큰 우려 대상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립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15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10시간 30분이나 기다려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1월에는 12시간, 4월과 5월에는 거의 1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구급차 대응 시간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의료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하루빨리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